자, 볼게. 자, 사람들은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거는 그냥 so many의 뜻이야. 그치? 네. 자, 사람들은 검색 엔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뭐 네이버나 구글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치? 네. 자, 그 다음 어떤 거? 자, 예상치 못한, 그치? 네, 예상치 못한 것들은 sorting, 분류를 한대.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이 예를 들어 A랑 B로 나눴다는 거는 이거는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예상이 가능한, 얘는 예상이 안 돼 있던 거겠죠. 그쵸? 네. 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봅니다. suppose는 쉽게 얘기해서 for example이죠. 추측해 보아라 라는 뜻이니까. 그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인터넷으로 무언가 막 검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 이거를 다른 구체적인 피지컬한 물건으로 예시를 해봤을 때, 네가 가방에 하나가 있어. 됐죠?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아주 작은 철물을 가지고 있는 가방이 있는데 네가 이거를 이제 결심을 했어. 뭐를 하기로? 그럼 봐봐. 이런 거 빅하는 나오기 딱 좋죠. 자, 아까 분명히 뭐 한다고 했어? sorting 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의 재진술이 뭐야? organize겠죠. 그치? 자, 분류를 하기로 결심을 했대. 그쵸? 네. 이랬을 때 너는 일단 이 물건을 테이블 위에 우르르 다 쏟아 놓고 그 다음에 separating, 다시 한번 재진술이죠. 분류를 합니다. 됐죠? 어떠한 것으로서? 일관된 그룹으로서. 그러면 하이라이트 갈까? sorting과, 야 그럼 니네 이거 잘 보이냐? 내가 기 때문에 그런가? 너 보여? 아 이게 보인다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아 이게 컬러링이 이 컬러가 좀 별로네. 다른 컬러링으로 해볼까? 컬러링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쇼? 이것도 별론데? 쇼? 이거 좀 보이지? 그치? 네. 아 그러면 밝은 색으로 해야겠어. 이러면 비슷한 색깔이잖아. 아 이게 글씨가 이렇게 하면 글씨가 덮여지는구나. 어쨌든 뭐 알아서 잘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아까 했듯이 자꾸 얘가 뭐 하는 작업이야? 분류를 하는 작업이래. 그치? 그래서 뭐를 분류한다? 요걸 분류하고 그 다음에 요걸 분류하겠죠. 다 뭐다? 분류. 근데 아까 예상할 수 있는 거와 예상치 못한 걸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맞지? 그렇다면 coherent는 뭐를 의미하겠어? 예상을 의미하겠죠. 그치? 네. 그러면 아까 이건 무슨 컬러야? 얘하고 대립 구조겠죠. 요렇게 벌써 그치? 일단 일관된이라는 건 충분히 A 다음에 B가 나오고 B 다음에 C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됐죠? 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류 작업을 통하는데 가능합니다. 뭐로 가능해? 무작위로 개인의 물건을 픽업하는 건 가능합니다. 뭐를 하면서? 이게 무엇인지 확인을 하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되셨죠? 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적절한 통에다가 옮겨 놓는 건 가능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뭔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것과 예상하는 것과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가 뭐한데? 가능하대. 그런데 옆에 보시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매우 다르게 한대. 매우 다르게 한다라는 건 여기까지와 대립 구조예요. 그치? 되셨죠? 됐지?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그들은 이것을 통에다 넣고 그리고 다시 반복을 한다. 뭐를? 다른 종류의 아이템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상하잖아. 아까 분명히 예상치 못한 것과 예상한 것들로 따로따로 분류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하고 다르게 한대.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 내용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내용은 건너뛰고 갑자기 다른 종류의 물건들을 똑같이 만든대. 이상하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다시 3번이 정답이 아니려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똑같은 내용이어야 돼. 맞지? 그치?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예상치 못한 것과 예상하는 것들과 분류해. 근데 다르대. 그럼 그렇게 분류 안 한다는 말이 여기 와야 3번이 정답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3번 뒤에 내용은 뭐야? 다른 것들을 다시 똑같이 분류한대.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네는 똑같은 걸 다르게 분류했나?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지금 이해되죠? 네. 그러면 뭔가 이거하고는 뭔가 잘 맞지 않는데 라고 갑자기 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앞뒤가 안 맞는데 라고 의심을 해보시고 나서 요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빠르게 뭐다? 그렇지. 일련의 아이템들 어떤 아이템? 똑같은 종류의 아이템들끼리 같게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맞지? 이게 3번에 들어와야 그래서 얘네가 이제는 똑같은 것들끼리 분류를 시켜야 되니까 즉 예상한 것과 예상치 못한 게 개념이 아니라 똑같은 것과 다른 것들의 개념으로 분류시키는 거잖아.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일로 와야 그래야 이게 똑같아지지. 지금 이해되세요? 다시 천천히 이 정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 보면 더 헷갈려. 자 봐봐. 사람들은 예상하는 것과 예상치 못한 걸로 분류를 한대. 근데 그게 가능하대. 그치? 무작위로 뽑는 게 가능하대.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대.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것들끼리 분류를 한대. 그래야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들을 반복해서 똑같은 걸로 채우는구나 라는 게 플로우에 맞는 건데 만약에 그 똑같이 분류한다는 내용 빼버리면 사람들은 다르게 한대. 그럼 다르게 한다는 거 뭐야? 예상치 못한 것과 예상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반대 개념 아니야. 맞지? 그게 똑같은 걸로 분류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지금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뭐가 들어와야 돼? The same type이 일로 들어와야 그래서 다른 물건을 뭐렇게 만든다? 같게 분류를 한다. 됐지? 네. 이해되시죠? 물론 이 문제는 쉬웠어. 이 문제는 어차피 앞쪽에 더 쌤이 언급돼야 그 다음에 뒤쪽에 쌤이 나오지. 그래서 약간 재진술만으로도 얼마든지 풀 수는 있었습니다. 2번 볼게. 자, 2번도 봅니다. 2번도 선지 말고 먼저 볼게요. 자, 중요하다. 인지하는 게 뭐를 인지는 그냥 노우죠. 됐죠? 네. 자, 양보부 사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시죠? 네. 자, 비록 과학이 뭐에 기반한 부분이야? 절차가 중요해. 절차가 베이스라는 건 이 절차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됐지? 그러면 봐봐. 양보부 사전이 중요해? 주절이 중요해? 양보부 사전은 무슨 내용이야? 절차가 중요하지. 주절은 무슨 내용이야?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하지. 작가의 생각은 절차가 중요하다는 거야?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하다는 거야?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항상 양보부 사전은 뭐가 중요해? 주절이 중요해요. 알겠죠? 됐지? 즉,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말 그대로 양보가 그냥 야 내가 양보는 하지만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아야. 그러니까 양보라는 개념이 뭐냐면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어. 하지만 널 줄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먹기 싫은 건 아니잖아. 그치? 나 여전히 먹고 싶은 건데 그냥 양보 너 주는 거야. 이해되세요? 즉,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과학이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하다는 거지. 물론 그러니까 규칙이 중요도 하지만 사실 작가는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됐지? 자,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 별표.
자, 이게 주석에도 나왔지만 추론이라는 단어예요. 그치? 추론. 자, 모고에 많이 나오는 간단한 배경 상식 갑니다. 추론은 아직은 뭐가 아니야? 팩트가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것을 뭐다? 무언가 뭐 조사를 하건 서베이를 하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확인이 되면 그게 팩트라는 개념이죠. 됐지? 그러면 아직까진 사실이 아니지만 이럴 것 같아 라는 걸 뭐라고 한다? 이 부분을 아직 이게 나눠지지 않은 부분을 무슨 보라고 해. 그러면 팩트가 이것도 무슨 보지. 무슨 볼까? 은성 수요일날 모고 듣는 애들은 해야지. 이거 얘기해줬잖아. 그렇지. 이게 뭐죠? 첩보. 이게 뭐죠? 정보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지? 예를 들어 영태쌤이 왠지 약간 비리비리해 보여가지고 싸움을 못할 것 같아. 이거 첩보야. 근데 진짜 영태쌤이 막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막 쳐맞는 걸 봤어. 그러면 영태쌤은 약하구나. 이게 정보라고. 알겠지? 그런데 영태쌤이 약간 막 비리비리 보여서 되게 약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막 배차려고 막 날라다니는 거야. 그러면 영태쌤이 되게 약해 보인다는 거는 정보가 아니라 뭐에 그치는 거야? 첩보에 그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니?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첩보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거고 정보는 사실이 확인된 거고. 그럼 반대로 영태쌤은 원래 안 약해. 근데 사람들이 다 약하다라고 잘못 판단해. 이게 뭐죠? 이게 통념이야. 알겠지? 네. 아시겠죠? 이건 아예 잘못된 거. 됐지? 그러면 첩보는 뭐야? 아직까지 조건이 있는 거지.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고 correct 이게 맞을 수도 있고. 그럼 비로소 맞는 게 뭐야? 그게 정보고요. 아시겠죠? 됐지? 그래서 첩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무언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판명이 나면 정보가 되는 거고 사실로 판명이 나지 않으면 첩보인데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인데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는 걸 뭐라 그래? 그걸 미스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이걸 뭐다? 잘못된 통념. 되셨죠? 네. 그러면 자 추측을 해볼게. 추측을 해본다는 건 무언가 philosophical, 그렇지, 철학적 발명인데 됐죠? 그래서 이거는 다소 미스터리하게 우리 마음속에 뭐를 통해서 정신적인 계산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깊게 thinking 숙고를 한 다음에 됐지? 그러면 추측이라는 거는 뭔가 약간 철학적인 행동이야. 뭔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깊이 생각해서 그냥 이건 이런 거다 라고 나오는 내용이래.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2번 보시면 however, 그러나 라고 나왔어. 그치? 됐죠? 그러나 자, 그 가설이 뭐가 현실과 뭐 했을 경우에 검증되기 전까지는 그건 아직까지 뭐가 아니다? 지식이 아니래. 즉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던 그 철학적인 발명, 다시 말해 추측은 그러나 그게 현실과 테스트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뭐다? 실제 정보가 아니래. 방금 얘기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 내용까지 맞죠? 됐죠? 네. 그럼 여기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것은 단순히 그냥 생각으로. 자, 여기까지 그럼 무슨 내용이야? 아직은 정보가 아니라 첩보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됐죠? 그러면 잘 들어.
마침표로만 구성됐다라는 거는 이 앞플로우와 뒷플로우가 무슨 내용이어야 돼? 똑같은 내용이어야 돼. 아직 정보가 아니야. 그냥 첩보일 뿐이야. 맞니? 그러면 마침표 끊겼어. 그럼 그 다음 내용도 이 내용도 뭐여야 돼? 이 내용이 맞으려면 이 내용도 첩보와 관련된 건데 그 내용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그치? 됐죠?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아주 잘못된 이론을 제거한대. 즉 잘못된 이론을 제거하고 실험을 통해서 잘못된 이론을 제거하고 남은 거래. 그러면 이 what은 뭐야? 정보, 팩트잖아. 그럼 앞에 분명히 아직까지는 팩트가 아니다, 리얼리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다 걷어내서 이제 실제 팩트가 나온 거래.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똑같은 내용이 아니죠. 알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건 첩보에 관련된 거고 이건 정보잖아. 지금 이해되죠? 됐죠? 네. 그러면 뭔가 갑자기 첩보에서 정보로 넘어오네. 뭔가 이상하네. 그치?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그래, 그 지식은 정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유용성이 뭐가 돼야 된다? 확인이 돼야 된대. 됐죠? 네, 실제 팩트가 확인이 되어야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잘못된 이론은 다 제거하고 남은 게 팩트가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됐죠? 네. 약간 뭐 틀릴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삽입을 조금 자세하게 하다 보면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삽입 유형 크게 4가지 써드릴게. 자, 어떤 삽입 유형이 이 가로가 정답인 근거 4개. 됐죠? 네. 자, 갑자기 예를 들어 A와 B가 예를 들어 대립 구조라고 쳤을 때 A 다음에 마침표 찍혔는데 바로 B 나와. 이러면 이거 정답이야. 왜? 대립 구조는 마침표만으로 연결하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 자, 주제 키워드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무언가 differ 다른 내용을 얘기할 경우 이거 정답이죠? 그렇죠? 기껏 라면 얘기하다가 갑자기 국수 얘기해. 말이 안 돼요. 키워드 얘기하려면 키워드만 계속 얘기해야 돼. 자, 물론 대립구조를 마침표만으로도 연결할 수도 없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 A랑 B가 대립구조인데 벗이 나왔어. 벗이나 하웨버가 나왔어. 이해되십니까? 근데 앞쪽이 뭐였어? A였어. 그러면 아까 마침표만으로 A 다음에 B 설명할 수는 없지만 A가 나오고 벗 나왔어. 그럼 이제서야 무슨 얘기 나와야 돼? B 나와야 되는데 다시 또 A 나와. 이것도 정답이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4번은 요즘 트렌드야. 네, 고2모고나 고3 모고에서 고2모고나 고3 모고에서 많이 쓰는 용법인데 잘 들으세요? 네, 이건 어떤 문제하고도 똑같냐면 다음 중 문맥상 흐름이 맞지 않는 거. 즉 예를 들어 강아지 로봇 얘기했어. 그치? 강아지 로봇. 근데 그 다음에 강아지 로봇이잖아. 근데 그 다음 문장이 그냥 강아지야. 이해되세요? 이런 것도 맞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시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뭐 예를 들어 비버리지 음료 갖다가 얘기해. 음료. 그러면 음료부터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무슨 얘기해야 돼? 음료 얘기해야 돼. 음료. 그치?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에 이그젠플로 뭐 예를 들어 뭐 밀 같은 걸 만들어냈어. 그치? 보리를 얘기했다고 칠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료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리로 만든 음료. 그러면 계속해서 뭐 나와야 돼? 음료 나와야 되잖아. 맞지? 지금 이해되세요? 키워드는 안 변한다고. 그런데 이 음료를 만들기 위한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 보리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보리 얘기해. 이런 것도 뭐다?
흐름에 안 맞아요.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예시 볼게. 화면 보세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삽입 문제를 잘 맞추려면 삽입이랑 뭐를 하는 게 좋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같이 연습하는 게 좋아요. 잘 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에서 삽입을 뗀단 말이야. 그렇게 문제는 의도는 똑같아. 이거 고3 건들 잘 봐. 자, 아까 얘기했어. 아프리카에서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에 따라 사람들은 뭐다? 기본적으로 마시는 게 필요했어.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호모사피엔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처음에 인류가 생겨날 때부터 인류는 뭐가 필요했다? 마시는 게 필요해. 마시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마시는 게 중요하냐면 사람의 몸이 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의 2가 액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시는 게 중요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당연히 마시는 게 중요해.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음료가 물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수력 이게 활동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마실 거에 의존을 한대. 그럼 여기까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음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맞지? 그래서 새로운 음료가 뭐냐면 이제 시리얼 같은 곡물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이 밀로 만든 음료를 만들어. 그럼 여기까지도 무슨 얘기야? 음료 얘기죠. 음료 얘기죠. 그런데 4번 보시면 이 곡물은 사람들이 뭐다? 계속해서 한 곳에서만 머무르면서 뭐를 할 수 있게 한 장소에서만 이 곡물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사람들을 독려했대. 이런 게 안 맞는 거라고. 지금 이해됐어요? 지금 계속 마시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곡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곡물로 새로운 음료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지 이 곡물 얘기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다? 3번이 정답이야. 근데 애들은 앞에 곡물 나오니까 뭐 또 곡물 얘기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자체가 바뀌는 게 요즘 가장 핫합니다. 아시겠죠? 되셨죠? 네. 그러면 자 3번 문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1분 줄게. 1분 줄게. 뭐 맞춘 학생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그래 이거 앞에 분명히 요런 내용인데 갑자기 요런 내용이네. 이게 뭐 대립구조건 아니면 키워드가 바뀌었건 아니면 플로가 안 맞건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3번만 시간 좀 드릴게요. 1분 드립니다. 네, 해보세요. 실제로 해봐야 돼. 정말 어려워. 오답률 높아요. 가장 기본 유형입니다. 3번 유형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찾아내셔야 돼요.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야. 물어볼 거예요.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내가 물어봐서 못 맞추면 너 집에 못 간다? 빨리 해. 틀렸으면서. 봐, 이거 지금 3번 거의 대부분이 틀렸어. 2명 맞췄네, 2명. 근데 이게 못 맞춘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생각해야 된다. 대충 해석해서는 안 돼요. 자,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나봐 이제 할 건데. 틀려도 돼, 틀려도 돼. 자, 아까 얘기했지? 방향이 안 맞는 거. 알겠지? 좋다고 했다가 갑자기 나쁘다고 하든지, 좋다고 했는데 그러나 했는데 다시 또 좋다고 하든지, 플로우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키워드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고, 아예 이그제플이나 패턴 자체를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맞지? 이 문제는 3번 문제는 1번 패턴이다. 손 1번 패턴 같다. 손. 야, 씨, 큰일 났네. 1번 패턴이야, 얘들아. 알겠어? 다시 집중. 제일 중요한 거야. 뭐가 좋다. 근데 마침표야. 그럼 당연히 뭐 나와야 돼? 좋다 나와야 돼. 좋다. 마침표 나왔는데 나쁘다. 이거 안 돼. 반대로 나쁘다라고 했는데 마침표 나왔어. 그럼 뒤에도 뭐 나와야 돼? 나쁘다라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나쁘다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마침표인데 또 좋대. 이런 거 안 맞아. 자, 볼게요. 자, 텔레비전의 관객들이 뭐가 된다? 그렇지. 분열이 돼. 분열이 된다라는 건 시청자들이 다양해진다는 거죠. 몇십 년 동안. 그건 다시 말해. 왜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분열되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채널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런칭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옛날에는 TV에 대한 게 뭐만 있었어? KBS, MBC, SBS 뭐 이런 것만 있었잖아, 맞지? 근데 이게 뭐가 생겼어? 이제 뭐 넷플릭스도 생기고 뭐 유튜브도 생기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뭐가 많아? 멀티 컨선, 걱정이 많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에서 많이 다루는 거야. 예를 들어 TV 채널이 그냥 무조건 하나야. 전 국민이 다 그거만 봐. 그럼 거기다가 투자하면 되잖아. 거기다 광고 때리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너무 세분화됐어. 넷플릭스 보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쿠팡 보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유튜브 보는 사람 따로 있고, 뭐 JTBC 보는 사람 따로 있고, 뭐 MBC 보는 사람 따로 있어. 그러면 광고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TV 채널 딱 하나면 거기에만 광고 때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해지니까 지금 넷플릭스에는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KBS는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JTBC는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유튜브에는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광고주들이 뭐 한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거지, 그치? 지금 이해되시죠? 그럼 봐봐, 광고주들이 걱정이 많대. 일반적 형식으로 광고주들 입장에서 긍정적인 글이야, 부정적인 글이야? 네거티브 플로우잖아, 그치? 여기까지 됐어? 네거티브 플로우야. 네. 누구 입장에서? 얘네 입장에서는 네거티브 플로우예요. 그러면 마침표.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but, however, yet 또는 nevertheless, nonetheless 또는 in fact 이런 연결은 있어 없어? 없지. 역접 연결 없지. 그럼 계속해서 뭐다? 광고주들 입장에서 걱정이에요 라는 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광고주들은 라떼가 좋았지. 향수에 접근합니다. 언제? 옛날에는 딱 채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그냥 투자는 됐었는데 옛날이 좋았지 라고 생각을 한대. 되셨죠? 자,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다? Not to say easy 별표 올도웨어. 알겠죠? 굳이 내가 꼭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알겠어? 네.
자, 꼭 이게 굳이 쉬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가 대량의 소비자들의 체계가 한쪽 방향이었다, 싱글이었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요즘은 뭐가 꼭 필요해? 광고주들이 결국 그들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타겟을 지정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 옛날에는 한쪽에만 투자하면 됐는데 예를 들어 내가 3천만 원이 있어 그러면 한쪽에만 3천만 원 투자하면 됐는데 지금은 투자해야 될 품목들이 뭐 넷플릭스 포함해서 막 10개야. 그러면 어디에는 10만 원 투자해야 되고 어디는 150만 원 투자해야 되면 어디는 270 투자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그 호스트 채널들이 뭐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세퍼레이트 분리됐기 때문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네가 타겟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셨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네가 지금 뭐다? 아 옛날이 좋았지. 아 우리 타겟팅 해야 돼. 아 복잡해. 어려워. 힘들어. 걱정이 많아. 라고 네거티브를 해놓고선 뭐로 게다가 그럼 게다가래. 그럼 게다가라는 것도 어떤 거야? 채널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타겟팅을 하는 게 어려워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우와 광고주들이 졸라게 많은 이익을 얻었어. 아 이상하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됐니? 여태까지 해서 채널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디에다 광고 때려야 되는지 얘네 걱정이 많아. 옛날이 좋았다니까 옛날에는 한 군데만 있으니까 거기만 때리면 되는데 지금 막 너무 분리되니까 타겟팅을 어디다 잡아야 될지 어드버타이저들이 미칠 것 같아! 라고 얘기해놓고 게다가 그래서 광고주들이 너무나 많은 이익을 얻었어. 누가 봐도 이상하죠?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됐지? 되셨죠? 그러면 왜 이게 정답이냐면 손지 봐봐. 그렇다고 해도 광고주들이 너무나 많이 걱정을 하는 거에 관련돼서 뭐가 있다? 다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 야 니네 지금 채널이 너무 세분화되니까 너무 세퍼레이트 되니까 어디서 타겟팅을 맞춰야 되는지 니네 지금 고민이 많지? 하지만 니네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니네 너무 걱정하는데? 아니야. 니네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왠 줄 알아? 니네 오히려 채널이 세분화됐다는 건 그만큼 다른 미디어들도 세분화됐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니네가 머리만 잘 쓰면 한 곳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제 머리만 잘 쓰면 어떤 수익을 얻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지금 이해되세요? 이렇게 플로우가 바뀌어야지. 알겠어요? 목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되셨죠? 그래서 천천히 설명할게. 영태가 광고인데 얘가 요즘 걱정이 많아. 아 넷플릭스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치? 아 그냥 뭐 JTBC에 투자해야 되는지 걱정이 많아. 나는 지금 1000만 원밖에 투자를 못 하는데 그럼 여기 500만 원 넣고 여기 500만 원 넣어야 되나? 걱정이 많은데 근데 이제 작가가 영태야 너 너무 많은 걱정을 해. 왜냐면 채널이 하나일 때는 네가 500만 원을 투자했다면 500만 원의 투자 비용만 받았는데 예를 들어 네가 타겟팅만 잘하면 똑같은 광고를 넷플릭스나 똑같은 JTBC에 따라도 너는 몇 배를 벌 수 있다? 그 배수를 벌 수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더 쉽게 옛날에는 이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주식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옛날에는 채널이 하나였어. 그래서 내가 지금 100만원짜리 광고를 만들었어. 그래서 100만원짜리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쐈더니 내가 얼마 이익을 벌었어? 200만원의 이익을 벌었어. 그럼 나는 얼마 이득 본 거야? 100만원 이득 본 거잖아. 그치? 지금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100만원짜리 광고 만들어가지고 200 벌어들이면 100만원짜리 광고 빼면 나는 100 번 거잖아. 근데 얘가 이제 막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채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는 어디다 광고를 해야지? 그럼 난 돈을 더 막 광고를 해야 되나? 그게 아니지. 네가 100만원짜리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채널 한 곳에만 쏘면은 네가 거기에만 그게 잘 먹혔을 때 이득이 되지만 네가 100만원짜리 광고만 잘 만들면 잘 만들기만 하면 네가 넷플릭스에도 쏘고 여기도 쏘고 여기도 쏘고 여기도 쏘면 여기서 막 이익들이 막 복배로 나온다고. 이해되십니까? 알겠지? 얘들아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게 유튜브야.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채널이 4개였잖아. 소위 말해 공중파. 그러니까 회사들이 그 시간에 골드타임에 예를 들어 7시부터 7시 반 때 광고를 때리지. 이해됐어요? 근데 광고를 때렸을 때 그 모객들이 그것만 볼 수 있잖아. 그 시간에는. 제 말 이해됩니까? 근데 유튜브는 뭐야? 다문화 채널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죠? 그러니까 TV에 모여서 내가 TV를 봤어. TV를 봤는데 내가 예를 들어 JTBC를 봐야 돼. 그러면 JTBC를 봤을 때 나는 이 자리에서 얘만 볼 수 있어. 그러면 보통 3가구에 TV 하나 있으면 10명이서는 TV가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하고 10명을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그 광고의 효과는 10명이야. 근데 핸드폰의 발달로 인해서 누구나 다 유튜브로 볼 수 있다는 건 10명이었을 때 3명씩 보는 게 아니라 10명 전원이 다 볼 수 있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그게 유튜브에 알겠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4번은 제가 해드릴게요. 4번도 똑같은 패턴이야. At the moment, 그 당시에. 얘들아, 그리고 니네 독해 진짜 이거 성의 있게 들어. 지금 몇 명? 내가 너네 총괄 성적표 봤거든? 너 니네 내가 팀장인 거 알지? 니네 내가 몇 명 올려줬잖아. 내가 도로 다시 내릴 거야, 지금. 알겠어? 그러니까 긴장해. 잘 들어. 자, 그 당시에 미국, 영국, 영어는 굉장히 별표. 자, 무슨 뜻이죠? 디퍼런트에 그냥 쉽게. 알겠어요?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건 다르다는 얘기야. 자, 미국과 영국 영어가 뭐가 다르다? 발음에 있어서 달라요. 되셨죠? 됐니? 자, 그래서 리스펙트는 존경이 아니라 어떤 거죠? 많은 조건 또는 환경이란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동의어는 서클이에요. 우리가 물론 뭐 존경하다는 뜻도 있지만 명사이잖아. 그치? 즉 그러한 조건에서 어떤 조건?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가 발음에서 차이점이 많다라는 조건에서 미국과 영국의 억양, 발음이 점점 더 뭐가 돼가고 있다? 서로 달라지고 있다. 같지 않다. 즉 점점 더 차이점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표잖아. 그치? 얘네랑 얘네랑 발음상의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뭔가 서로 같지 않아요. 계속해서 차이가 나요. 되셨죠? 자, 그런데 it may well be. 자, 그러므로 100년 안에 뭐가 돼야 된다? A little more consideration. 약간의 서로를 이해하려는 뭐가 필요하다? 집중할 필요가 있대. 됐지? 되셨죠? 그럼 봐. 지금 이게 천천히 할게. 분명히 여기는 서로 같지 않다고 했어. 얘네가 발음이 다르다고 했어. 그치? 근데 그러므로 잘 된 게 서로의 이해할 때 뭐가 필요하다? 약간의 집중이 필요하대. A little more consideration이 필요하대. 그러면 분명히 여기까지는 differ, 다르다라고 해놓고 이제는 얘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조금만 신경 쓰면 된대. 안 맞죠? 그치? 네. 그러면 자, 이게 왜냐면 이제는 발음이 미국에서 변화하는 것들이 take place, 일어나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영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서로 막 일어나면 정신없을 텐데
반대로 따졌을 때 여기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여기서도 안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의 이해를 위해서는 조금만 하면 된대. 됐죠? 그래서 정답이 1번. 됐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자, 5번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요것도 시간 1분 줄게. 아까 4가지 패턴 중에 어떤 패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1분 드립니다. 자, 해보셨죠? 네, 자 봐봐. 많은 사람들, 특히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 뭐에 관련돼서? 은퇴는 선택이다 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아. 내가 그냥 은퇴하고 싶다고 은퇴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즉, 걱정을 하고 있어. 뭐가? 만일 나이 드신 노동자분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직업에서 은퇴하지 않고 그들의 직업을 계속 유지할 때, 그때는 누구에게? For young people, 젊은이들에게 뭐가 없을 거라고? 기회가 없을 거라고 걱정을 한대. 됐어? 즉, 나이 든 사람이 은퇴를 안 하면 그만큼 신입사원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걱정을 한대.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young people, 젊은 애들이 일자리가 없구나 라는 내용인데 however 나왔어.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젊은 애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면 돼. 맞지? however 옆에 보니까 사실 뭐다. 그렇지. 진짜 위험할까? 뭐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누구로부터? 젊은이들로부터 직업의 기회를 뺏는 위험이 실제로 존재할까? 여기까지 맞죠? 그치?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젊은 애들 일자리가 없어. 하위가 그러나 그럼 그게 맞을까? 진짜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젊은 애들이 취업을 못하는 걸까라고 되묻는 거잖아.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런데 아마도 사실이 아니야. 왜냐하면 어차피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은 똑같은 일자리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러면 불러볼게.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다라고 판단해.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야. 왜 아니냐면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직업은 안 겹쳐. 여기까지 됐어? 직업이 안 겹친다는 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맥도날드에서 일한다고 해가지고 젊은 애들 맥도날드에서 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어차피 안 겹쳐 직업이. 자, 사실은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은 뭐를 하지도 않아? 엔트리, 중요한 단어입니다. 엔트리 뭐죠? 엔트리가 뭐야? 낮은. 됐어? 낮은. 그치? 자, 낮은이라는 건 어떤 낮은 위치라는 건 뭔가 뭐 높은 위치, 낮은 위치가 아니라 결국 처음 또는 시작. 됐죠? 그러면 엔트리 레벨 포지션은 뭐의 완벽한 재진술이야? 위쪽에 얘기했던 young people 보다 fresh죠. 그치? 됐죠? 그래서 자동차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엔트리 모델 이런 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 엔트리 모델이란 말 들어본 사람? 그래요. 네. 자, 보통 자동차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엔트리 모델 어떤 모델을 말하는 거야? 제일 낮은 모델, 제일 싼 거. 알겠어? 이해되시죠? 그게 엔트리야. 알겠니? 자, 그래서 가장 낮은 또는 처음 또는 시작, 즉 젊은 사람들의 포지션을 뭐 하지도 않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또는 취업이 안 된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옆에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그럼 뭐가 중요해야 돼? 지금 여태까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젊은 애들이 취업을 못한다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미국에선 베이비 부머 시대 언제까지? 2000년 이후에 베이비 부머 시대의 은퇴를 뭐하는 거? 그렇지, 얘네가 은퇴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대. 베이비 부머는 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집중시켜 하면 아기가 뿡뿡 난다는 건데 이게 뭐죠? 베이비 부머 시대가 올드 피플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즉 나이 드신 분들이 뭐를 했을 때 2000년대 이후로 은퇴를 했을 때 뭔가 노동력이 줄어들 것 같은 걱정을 어디에서? 미국 노동부에서 하고 있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앞쪽까지는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젊은 애들이 취업을 못한다라는 건 뭐가 아니다? 사실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키워드 자체가 달라지잖아. 그냥 정부가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할까봐 뭐가 걱정을 하고 있대. 그럼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앞쪽은 젊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얘네가 뭐를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직업을 찾을 수가 없다가 키워드인데 지금 정부에서 뭐를 걱정해? 올드 피플을 걱정해. 포커스가 안 맞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 사실 잘못된 논리야. 뭐가?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젊은 애들이 뭐 하지 못한다는 거, 취업을 못한다는 건 잘못된 논리래. 왜 잘못된 논리냐면 그러한 논리는 그냥 1960년대에 뭐를 하기 위해? 반대를 하기 위해. 근데 어떤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거야? 여성들과 소수를 뭘로부터? 직업적인 고용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고자 만든 잘못된 논리래. 여기까지 됐어요? 됐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 포커스가 여기로 바뀌어야 정답이 되죠. 4번. 알겠지? 됐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6번은 너무 쉬웠고, 네, 6번은 넘어갈게요. 네, 6번은 넘어갈 거고. 자, 7번 볼게요. 자,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자, 단어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인트로버트는 뭐죠? 내성적인, 그치? 지금 MBTI로 따지면 뭐죠? I. 알겠어? 네. 그 다음에 extrovert, 외향적인, 활발한. MBTI로 따지면 E지, E. 됐니? 네. 즉, 실험실에 내성적인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뭐라고 요구했냐면, 야, 얘들아, 아이들아, 너희 막 활발한 이처럼 행동을 해봐 라고 요구를 했대요. 됐죠? 네. 자, 그리고 나서 그의 팀은 뭐를 설치했어? 비디오 카메라로 그들의 뭐를 스트라이드 별표. 자, 뭐죠? 걸음걸이 또는 보폭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걸음걸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다? 액션이죠. 행동을 측정을 했대.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와 있어? 컴마가 나와 있다라는 거는, 여기도 컴마가 나와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싹 다 뭐예요? example, 병렬. 그치? 즉, 뭐에 관련된 예시? 실험에 관련된 내용의 예시. 맞지? 즉, 내성적인 사람들한테 외향적으로 행동을 해봐 라고 해놓고 이 사람들이 그럼 얼마만큼 행동, 뭐 눈빛, 그들의 말 이런 게 얼만큼 외향적인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하는지에 관련된 예시예요. 맞지? 그러면 내가 이거 왜 예시 지금 하이라이트 쳤어? 이게 만약에 주제 문제였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스피치에 대한 볼륨 또는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시간 또는 얼마나 그들의 눈을 맞추는지에 관련된 행동 이런 건 다 이게점플이기 때문에 주제문하고 같아달라 달라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내성적인 사람들한테 야 너희 지금 이처럼 행동해봐 라는 게 주제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행동들에 관련된 얘기예요. 됐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똑같이 누구들에게 이번엔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외향적인 사람들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제는 이 결과를 비교했대. 자, 봐봐. 포커스가 끝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고 했어. 지금 잘 들어. 이 사람이 파워 아이들한테 파워 E처럼 행동하라고 했어.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이번엔 반대로 결과가 똑같은지 파워 E들한테 파워 I처럼 행동하라고 했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파워 I한테 E처럼 행동하라고 해봤을 때 결과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사람들이 뭐 똑같이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뭐 소극적인 행동을 했는지 결과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이 리절트와 비교해서 이거를 시켰대. 그러면 뭐다? 결과를 아직은 모르잖아. 지금 알겠어? 결과를 아직도 모르는데 그 결과랑 비교해보는 게 말이 돼야한데? 안 되죠. 이런 거야. 영태한테 A 시험지를 주고 얘가 몇 점 맞았는지 그 결과를 얘주랑 비교해봐. 그럼 얘가 몇 점 맞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야 비교가 되지. 지금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결과를 알지도 못하는데 결과를 뭐 했대?
비교한대. 안 맞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 아, 얘네가 일반적으로 뭐 했다? 페이크. 그치? 겉으로는 뭐처럼 보였어? 외향적인 것처럼 보였대. 어디에 근거하여? 목소리와 바디 랭귀지에 근거하여.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너희는 사실 내향적이지만 야 외향적인 사람처럼 한번 행동해봐 라고 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돼? 녹화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의 목소리와 이 사람들의 바디 랭귀지가 실제로 모인 것처럼 외향적인 것처럼 막 허세를 떨고 막 행동을 하더라. 이게 결과잖아. 됐어?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뭐를 해야 돼? 야, 그러면 이제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한테 너희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처럼 한번 행동해봐 라는 플로우가 맞죠? 됐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갑자기 결과랑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도 쉬웠고 9번하고 좀 쉴게요. 야, 죽어라 설명하는데 너희가 너무 힘들어한다. 네. 9번 지금 1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9번도 많이 틀렸어. 자, 이제 좀 감오죠? 얘도 갑자기 생뚱맞게 반대말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치? 해볼게. 자, 바이러스의 이익이 무엇이든 간에 누가 호스트가 오래 산다고 했을 때 바이러스의 이득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 no guarantee 뭐가 없다? 보장이 없다. 어떤 거? 숙주가 뭐르라는 거? 오랫동안 긴 수명을 증가하는 거와 관련해서 바이러스가 베네핏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는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숙주가 오래 살든가 아니면 빨리 죽든가 바이러스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대. 됐죠? 네. 또한 no는 둘 다 아니다죠. 반대로 호스트가 오래 산다고 해서 어드밴테이지를 받는 것도 아니래요. 됐지? 그러면 얘네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어떤 바이러스는 관심은 어디에? 전략에만 의존하는데 자신들의 라이프 사이클 전략에만 의존하는데 몇몇 바이러스들은 호스트의 뭐에 따라서 죽음에 따라서 릴리즈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치? 여기서 노출이 된다라는 건 탈출이죠. 엑스트예요. 됐죠? 네. 자, 그리고 또 사실 많은 기생충들은 자신의 호스트를 뭐한다? 다른 잠재력인 호스트를 공격하도록 해.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해. 그리고 뭐하기도 해. 또는 패러사이트들이 패스오는 뭐죠? 패스 어웨이는 무슨 뜻이에요? 응? 패스 어웨이는 무슨 뜻이죠? 이건 죽다잖아. 그치? 됐죠? 응. 그러면 이거는 죽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건 그냥 무브야, 무브. 패스 오는. 알겠죠? 네. 즉, 기생충들이 다른 숙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숙주를 죽임에 들어가거나 뭐 또는 다른 기생충을 뭐 먹거나 가능성 있는 걸 먹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한대. 그런데 in some ways 몇몇 방식에서 몇몇 측면에서 이거는 뭘로 보인다? 생명 연장으로 보인대요. 됐죠? 생명 연장으로 보인대. 상쪽 생각해봐. 기생충들이 자신들이 다른 숙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런 거를 죽이거나 이런 걸 잡아먹도록 공격을 하고 만든대. 근데 이게 생명 연장이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반면에 그치? 많은 바이러스들이 그 동물이나 인간을 포함해서 이런 몸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아니라 단순히 기생이 아니라 나디버피죠? 뭐를 해야 돼?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극하거나 또는 영양적인 요소를 줘야 된대. 그러면 얘네가 스스로 보호되거나 또는 자극이 되거나 또는 그 숙주에게 영양적인 영향을 미쳐야 누구 입장에서? 숙주 입장에서는 그게 생명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됐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껏 무슨 뭐 죽여놓고서는 갑자기 생명 연장이다. 요게 요 문장하고는 전혀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3번. 됐지? 네. 알겠죠? 자, 이제 쉴 건데. 자, 보세요. 삽입 어렵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덤비면 항상 요거 생각해. 자, 뭔가 플로가 안 맞아. 또는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얘기해. 또는 플로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야. 또는 아예 포커스 자체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의심하고 그 다음에 선지를 넣어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빈수 3라인들 여러분들 다 틀린다. 됐죠? 네. 자, 좀 쉬었다가